어르신 여러분, 마늘이 우리 몸에 하얀 금이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혹시 마늘을 드실 때마다 위장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쓰리고 불타는 고통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지독한 마늘 향이 온몸에 배어 사랑하는 손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할 때 그 서운함과 민망함에 입을 열기조차 망설여진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는 마늘이 오히려 소중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상식으로 마늘을 드시며 어르신들의 위장 점막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지금 제 말에 더더욱 주목하십시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운 생마늘을 눈 딱 감고 억지로 삼키는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약해진 위벽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늘 속에서 우리 위장을 괴롭히는 매운 성분인 알리이나제, 효소는 특정 온도 앞에서는 힘을 잃고 완전히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라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올바른 열 자극을 만났을 때 그 양이 무려 7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맛은 부드러워지고 영양은 7배나 깊어지는 비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아주 기막힌 비밀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관리해온 미식가들과 노련한 요리사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공유되어 온 아주 특별한 비법입니다.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이나 비싼 재료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아주 평범한 기계 하나, 그리고 어르신들이 식탁 위에서 흔히 보셨을 법한 의외의 투명한 액체 한 잔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는 것일까요? 부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이어온 수십 년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독하고 매운 마늘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영양 덩어리로 완전히 재탄생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늘 냄새를 없애는 수준을 넘어 탁해진 혈관을 맑게 돕고 삐걱거리는 관절에 다시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도대체 그 흔한 기계의 정체는 무엇이며 마법 같은 투명한 액체는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귀한 건강 고문을 열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식단을 연구해온 보건 영양 전문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뵈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사다 준 비싼 인삼이나 녹용을 애지중지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주방 한구석에 있는 가장 훌륭하고 저렴한 천연 보약인 마늘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섭취 습관 때문에 오히려 귀한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마늘이지만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마늘 섭취 실수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금기 사항을 무시하시면 마늘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독약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아침 공복에 매운 생마늘을 그냥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마늘을 드셔야 약효가 혈관으로 가장 잘 흡수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60대 이상의 연약해진 위벽에 독한 산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행동입니다.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 마늘의 매운 효소가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멀쩡하던 위장도 헐게 만들고 심각한 위염과 위궤양을 순식간에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자주 침침하시거나 다가오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챙겨 드시는 경우입니다. 예로부터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마늘을 무분별하게 오래 먹으면 간과 눈을 상하게 한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마늘의 강한 자극적인 기운은 시신경을 피로하게 만들고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피를 묽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이 강해서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치과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앞두셨다면 최소 2주일 전부터는 반드시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대기피 행동은 마늘을 몸에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보신탕 같은 뜨거운 성질의 계곡이나 프라이팬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계란 프라이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열이 아주 많은 성질의 음식들이 몸속에서 서로 강하게 부딪히며 독소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몸의 해독을 묵묵히 담당하는 간이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스불 위에서 마늘을 새까맣게 탈 때까지 볶거나 펄펄 끓는 국물 속에 넣고 너무 오래 푹 삶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마늘이 가진 강력한 항산화 효과의 핵심인 황화합물은 1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면 공기 중으로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귀한 영양분은 다 타버리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빈 껍데기만 씹어 드시는 셈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몸입니다. 작은 식습관, 지식 하나가 어르신들의 10년, 20년 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주방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종합병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셨다면 이제 앞서 약속드린 그 기막힌 마늘 조리 비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제가 일부에서 귀띔해 드렸던 우리 집 주방에 늘 놓여 있는 아주 평범한 기계의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차가운 밥을 데울 때 쓰시는 전자레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는 단순히 식은 음식을 덮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전자레인지가 마늘과 만나는 순간 어르신들의 위장을 편안하게 지켜주면서 마늘의 항산화 성분을 무려 7배나 폭발시키는 최고의 천연 보약 제조기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지금부터 속쓰림 없이 건강을 챙기는 완벽한 마늘 전자레인지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훌륭한 재료를 고르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갓 수확하여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싱싱한 햇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알이 굵고 단단하며 겉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신선한 통마늘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껍질을 정성스럽게 벗겨서 깨끗한 마늘 알맹이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성이 강한 넓은 사기 그릇이나 두꺼운 유리 접시를 꺼내 주십시오. 절대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벗겨낸 마늘을 그릇에 담으실 때 절대로 위로 수북하게 탑처럼 쌓거나 서로 겹치게 두시면 안 됩니다. 마늘이 서로 겹쳐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해서 어느 곳은 생마늘처럼 맵고 덜 익게 되고 어느 곳은 새까맣게 타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바닥에 얇게 오직 한 겹으로만 틈을 두고 넓게 펼쳐서 담아주셔야 마늘 하나하나에 열이 고르게 침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세밀한 시간 조절입니다. 그릇에 구멍을 뚫은 랩을 씌우거나 전자레인지용 뚜껑을 살짝 덮은 뒤 기계 안에 넣고
처음에는 딱 1분만 먼저 돌려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물을 추가로 부으시면 안 됩니다. 싱싱한 햇마늘 자체에 훌륭한 수분이 이미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마늘이 죽처럼 끓어올라 삶은 마늘처럼 맛없고 물컹물컹해집니다. 딱 1분이 지나면 문을 열고 마늘의 상태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신 뒤 다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추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2, 3분을 푹 돌려버리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질겨지니 반드시 이렇게 짧게 끊어서 돌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마늘의 완벽한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방금 꺼낸 마늘을 젓가락으로 찔러 보았을 때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젤리처럼 기분 좋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야 완벽하게 조리된 것입니다. 코에 가까이 대어 보십시오. 위장을 찌르던 그 매운 독소의 역한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달큰한 향기만 은은하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생마늘과 똑같이 뽀얀 상아색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속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잇몸으로 부드럽게 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기막힌 조리법의 핵심 원리는 바로 단시간의 열과 수분의 완벽한 통제에 있습니다. 가스불에 달달 볶으면 귀한 영양분이 다 타서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마늘 내부의 수분만을 진동시켜 스스로 열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 짧고 강한 자극 동안 얇은 위벽을 헐게 만들던 매운 독성 효소는 완벽하게 그 숨통이 끊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몸의 혈관을 뚫어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착한 성분인 폴리페놀은 밖으로 단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늘 안에 꽉 갇혀서 7배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동안 생마늘을 드시고 속이 쓰려 밤잠을 설치셨던 날들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셔서 이 조리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들의 지친 위장을 편안하게 달래주고 피가 맑게 도는 건강한 하루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앞서 전자레인지에서 딱 3분만 투자하여 속쓰림을 유발하는 독한 물질은 완벽하게 잡고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은 무려 7배나 증폭시킨 쫀득쫀득한 마늘을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드셨습니까? 사실 그 상태 그대로 하루에 서너 알씩 꼭꼭 씹어 드셔도 위장에 전혀 부담이 없고 달큰하여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겪고 계시는 삐걱거리는 관절 통증과 찬 바람만 불면 뚝뚝 떨어지는 면역력을 한 번에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막힌 진짜 보약 요리법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왕인 신선한 계란과 혈관의 보약인 맑은 들기름을 품은 일명 황금 마늘전 기비입니다. 이 황금 마늘전이라는 음식이 어르신들의 몸에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지 그 엄청난 효능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질 좋은 단백질과 풍부한 오메가3가 결합하여 어르신들의 시큰거리는 무릎 연골을 부드럽게 기름칠해주고 지독한 관절 염증을 싹 가라앉혀줍니다. 둘째, 피를 맑게 하는 마늘의 강력한 효능이 혈관 구석구석에 꽉 막혀있는 끈적끈적한 기름때를 말끔하게 청소하여 고혈압과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셋째,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틀니나 잇몸으로 부드럽게 씹을 수 있을 만큼 식감이 훌륭하고 마늘의 독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마늘을 싫어하는 어린 손주들도 고소한 소시지인 줄 알고 연신 집어 먹을 정도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 세 가지 효능을 들으셨다면 당장이라도 안 만들어 드실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제 설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내일 당장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 이 훌륭한 보약을 꼭 올려보십시오. 먼저 전자레인지에서
부드럽게 익혀낸 통마늘을 깨끗한 도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빈 소주병의 밑바닥이나 평평한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여 마늘을 위해서 아래로 살짝만 눌러서 납작한 모양으로 펴주십시오. 여기서 어르신들이 요리하실 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무거운 칼등으로 탕탕 거칠게 내리쳐서 지식이거나 집이 밖으로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으깨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마늘 고유의 동그란 형태가 살짝 납작해질 정도로만 손에 힘을 부드럽게 주어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구워 베어 물었을 때 쫀득쫀득한 마늘 특유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마늘을 따뜻하게 감싸줄 영양 만점의 황금빛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오목한 그릇에 신선한 계란 하나를 톡 깨서 넣고 굵은 천일염을 딱 한 꼬집만 가볍게 넣어 주십시오.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란과 같은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르신들의 굳어가는 뼈 마디마디에 천연 윤활유를 쳐줄 식재료를 딱 한 숟가락 추가합니다. 바로 맑고 진한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 안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계란 한 알, 소금 한 꼬집, 들기름 한 숟가락을 젓가락으로 휘저어 계란물을 완성해 주십시오. 이제 납작하게 눌러두었던 마늘을 이 황금빛 계란물에 퐁당 담가서 앞뒤로 고소한 옷을 입혀줍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반드시 가장 약한 불로 켜시고 기름을 살짝 두른 프라이팬 위에 마늘을 얌전하게 올려주십시오. 이미 마이크로파를 통해 속까지 완벽하게 익혀두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오래 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30초씩 겉에 묻은 계란옷이 앞뒤로 노릇노릇해질 정도로만 가볍게 붙여서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생마늘을 그대로 구우면 안쪽이 익기도 전에 겉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발암 물질만 섭취하게 되지만 이 방식은 겉은 타지 않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완성된 따끈따끈한 황금 마늘전을 한 입 베어 물어보십시오. 계란의 단백질, 들기름의 착한 지방, 그리고 마늘의 천연 항생제 성분이 똘똘 뭉쳐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감싸주는 최고의 종합 영양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마늘전 비법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만약 이 정성스러운 레시피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따뜻한 좋아요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유익한 건강 비법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용기와 절대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앞서 알려드린 황금 마늘전이 매일 챙겨 드시는 따뜻한 보약이라면 이번에는 1년 내내 밥도둑으로 식탁에 올라오는 마늘 장아찌에 대한 아주 무섭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밝혀야겠습니다. 햇마늘이 쏟아져 나오는 이맘때가 되면 집집마다 커다란 유리병에 마늘을 가득 채우고 달콤한 마늘 장아찌를 담그실 겁니다. 입맛이 없을 때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마늘 장아찌 하나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되니까요. 하지만 어르신들, 혹시 그 장아찌를 담그실 때 하얀 정제 설탕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쏟아부으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대형 마트에 가보시면 마늘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무거운 설탕 포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일해서 파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마늘의 독한 쓴맛을 잡겠다고 혹은 곰팡이가 피지 않고 오래 보관하겠다고 그 하얀 설탕을 산처럼 들이부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끔찍한 건강의 덫입니다. 탁한 혈관을 청소하려고 챙겨 먹는 마늘 장아찌가 사실은 어르신들의 지친 췌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쥐어짜는 엄청난 설탕 폭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장아찌를 담글 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제된 설탕은 마늘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마늘 본연의 건강한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은 설탕의 강력한 화학 작용에 짓눌려 그 귀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설탕에 푹 절여진 마늘을 밥과 함께 매일 챙겨 드시면 과연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르신들의 피 속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무서운 속도로 미친 듯이 솟구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설탕 덩어리로 변한 마늘 장아찌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피가 끈적해지면 혈액 순환이 막히고 심장은 그 끈적한 피를 억지로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겹게 뛰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고 정성껏 땀 흘려 담근 장아찌가 오히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혈관 질환을 불러오는 숨은 적이 되어 매일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입맛 돋우는 아삭하고 달콤한 마늘 장아찌를 영영 포기하셔야만 할까요? 설탕을 단 한 톨도 넣지 않고도 어떻게 기가 막힌 새콤달콤한 맛을 내며 뜨거운 불 앞에서 힘들게 간장을 끓이지도 않고 1년 내내 곰팡이 없이 아삭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설탕을 완벽하게 대신할 아주 놀라운 마법의 투명한 액체를 사용하여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듬뿍 드실 수 있는 무설탕 장아찌 황금 비법이 바로 다음 순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앞서 제가 1부와 5부에서 거듭 강조하며 약속드렸던 그 놀라운 마법의 투명한 액체의 정체를 드디어 속 시원하게 밝힐 시간입니다.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하얀 정제 설탕을 단 한 톨도 쓰지 않고 가스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간장을 펄펄 끓여야 하는 수고로움도 완벽하게 없애주는 기막힌 비법입니다. 그 마법 같은 투명한 액체의 정체는 바로 어르신들에게 아주 친숙한 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아주 흔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평범한 소주입니다. 지금부터 당뇨 환자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2, 3년이 지나도 절대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한 무설탕 소주 마늘 장아찌 담그는 황금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겉껍질을 정성스럽게 벗겨낸 싱싱한 통마늘을 흐르는 물에 2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기서 어르신들이 요리하실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씻어낸 마늘은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고 뽀송뽀송한 키친타월이나 마른 행주로 표면을 가볍게 닦아서 물기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말려주셔야 합니다. 마늘 겉표면에 수돗물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상태로 장아찌를 담그면 그 몹쓸 수분 때문에 금방 하얀 곰팡이가 피고 귀한 마늘이 전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닦은 후에도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에서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말려주시면 더욱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마늘이 보송보송하게 다 말랐다면 펄펄 끓는 물에 엎어서 미리 깨끗하게 열탕 소독을 마친 커다란 유리병을 준비해 주십시오. 소독된 병 안에 물기 없는 마늘을 차곡차곡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제 마늘에 부어줄 기막힌 황금 비율의 숙성액을 만들 차례입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맑은 식초를 1컵,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짭조름한 진간장을 반 컵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대망의 핵심 비법, 설탕과 끓이는 과정을 완벽하게 대신해줄 소주를 200ml, 즉 종이컵으로 꽉 채워서 딱 1컵을 붓고 잘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깜짝 놀라 묻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이것이 끝입니다. 단 한 톨의 설탕도 뜨거운 가스 불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뚜껑을 꽉 닫으신 후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뒷베란다나 다용도실 그늘진 곳에 그대로 한 달 동안 가만히 숙성시켜 주십시오. 이때 투명한 유리병 겉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2겹 정도 씌워서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면 마늘이 멍든 것처럼 파랗게 변하는 흉측한 녹변 현상을 아주 안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소주 장아찌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강력한 알코올 성분은 그 자체가 천연 방부제이자 살균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불에 간장을 끓여 붓지 않아도 잡균이나 곰팡이가 절대 번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알코올 성분이 마늘 조직을 단단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고 2, 3년을 두고 드셔도 처음 담갔을 때처럼 사각사각하고 경쾌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설탕을 안 넣었는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냐고 걱정하시나요? 소주가 마늘 속에 꽉 찬 독한 아린 맛을 싹 빼주고 대신 마늘 본연이 품고 있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겉으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인공적인 설탕 없이도 기가 막힌 새콤달콤한 맛이 완성됩니다. 혹시 술을 전혀 못 드시는 어르신들도 알코올 때문에 취할까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라는 긴 숙성 과정 동안 알코올 성분은 공기 중으로 전부 안전하게 날아가고 오직 마늘을 아삭하게 지켜주는 방부제 역할만 조용히 마치고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나 혈압 걱정 없이 맘껏 씹어 드실 수 있는 이 완벽하고 건강한 무설탕 마늘 장아찌 비법 정말 귀하고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 놀랍고 소중한 건강 레시피를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눌러두시면 언제든 원하실 때 다시 꺼내 보실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귀한 건강 비법을 대대손손 영원히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우리 집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어르신 여러분, 앞서 소주를 활용한 무설탕 장아찌 비법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장아찌를 담그실 때 겪으시는 당혹스러운 현상 하나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귀한 햇마늘, 철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비싼 마늘을 잔뜩 사다가 정성껏 숙성시켰는데 며칠 뒤 뚜껑을 열어보니 마늘이 독약처럼 시퍼렇게 혹은 초록색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혹시 독이 생긴 것은 아닌가 겁이 나서 전부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며 가슴 아파하셨던 현상을 우리는 녹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흉측한 색깔로 변하는 것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대형 마트나 동네 시장에 가시면 흙을 털어낼 필요도 없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예쁘게 포장된 깐 마늘을 요리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덥석 사 오십니다. 하지만 이미 단단한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깐 마늘은 가공 공장과 차가운 냉장고, 그리고 따뜻한 마트 진열대를 수없이 오가며 아주 심한 온도 변화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지켜줄 껍질이라는 보호막 없이 공기 중에 오랜 시간 헐벗은 채로 노출되면서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예민한 효소 성분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아주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고생의 결과가 바로 시퍼런 초록색으로 멍들어버린 끔찍한 마늘입니다. 물론 이 시퍼런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마늘 특유의 톡소는 개운한 맛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무엇보다 보기에 너무나 찜찜하고 곰팡이가 핀 것처럼 불쾌하여 가족들의 밥맛을 뚝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녹변 현상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배곡처럼 뽀얗고 먹음직스러운 맑은 상아색 장아찌를 1년 내내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정답은 무조건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싱싱한 통마늘을 시장에서 직접 사오셔서 집에서 손수 껍질을 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신데 그 수많은 마늘 껍질을 도대체 언제 다 까고 앉아 있냐고 깊은 한숨부터 쉬시는 어르신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쪼그려 앉아 칼로 마늘을 까다 보면 손톱 밑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리고 독한 마늘즙이 사방으로 튀어 눈물이 찔끔 나고 손끝이 며칠 동안 얼얼하셨던 고생스러운 기억이 참 많으시지요? 그런 어르신들의 고충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가락도 아프지 않은 기막힌 마늘 까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마늘의 딱딱한 흙 묻은 뿌리 부분만 칼로 살짝 잘라낸 뒤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대야에 받아서 마늘을 쪼개지 말고 덩어리째 통째로 딱 10분 정도만 가만히 푹 담가두십시오. 시계가 딱 10분을 가리킨 뒤에 꺼내보시면 그렇게 뻣뻣하고 질겼던 마늘 껍질이 따뜻한 수분을 듬뿍 머금고 종이장처럼 흐물흐물하게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마늘의 뾰족한 끝부분을 잡고 가볍게 쏙 누르기만 하십시오. 정말 마법처럼 신기하게도 단단한 알맹이가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고 뽀얗게 쏙 하고 빠져나옵니다. 만약 무딘 칼로 벅벅 긁어서 마늘 살결에 깊은 상처를 내면 그 벌어진 틈으로 끈적끈적한 진액이 흘러나와 장아찌 국물이 탁해지고 쉽게 상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지근한 물 목욕 방법을 쓰시면 옥신거리는 손톱도 전혀 아프지 않고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통마늘을 아주 쉽고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세심하게 알려드린 마늘 손질 꿀팁이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꾹 누르셔서 평소 관절이 아파 고생하시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클릭 한 번이 귀한 선물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소주와 간장, 식초를 넣고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어 캄캄한 그늘에 두셨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그 뚜껑을 열어볼 설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달 뒤에 봉지를 벗기고 투명한 유리병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녹변 현상 하나 없이 백옥처럼 맑고 뽀얀 상아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장과 소주의 기운을 듬뿍 머금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마늘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 마늘 하나를 꺼내어 아삭하게 씹어보시면 혀끝을 찌르던 독한 매운맛은 온데간데 없고 마늘 본연의 깊은 단맛과 깔끔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장아찌를 담글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마늘의 아린 맛을 빼기 위해 사용했던 그 식초물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시곤 합니다. 어르신들, 절대로 그 식초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식초물이 아니라 30년 넘게 건강 식단을 연구해온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연 마늘 식초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늘과 함께 숨쉬며 마늘 속의 귀한 유효 성분들이 듬뿍 녹아 들어간 이 식초물은 그야말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이 기막힌 마늘,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어르신들의 꽉 막힌 혈관과 지친 장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보약처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에 이 마늘 식초를 딱 한 숟가락만 타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식초의 유기산과 만나 어르신들의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의 움직임을 깨워 변비 해결에도 아주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매일 아침 상쾌한 에너지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어르신들, 생선 요리를 하실 때 비린내 때문에 고생하신 적 많으시지요? 고등어나 조기를 구울 때 혹은 생선 조림을 하실 때 이 마늘 식초를 단 한두 숟가락만 넣어 보십시오. 소주와 마늘의 기운이 밴 이 식초가 생선의 비릿한 잡내를 마법처럼 싹 잡아주고 살점을 더욱 탄탄하고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고기 요리를 하실 때 고기를 재우는 양념에 넣으시면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단단한 고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 어르신들의 약해진 치아로도 고기를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마늘 식초는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 따로 마늘을 다져 넣을 필요가 없고 소금 양을 줄여도 충분히 깊은 감칠맛을 내어줍니다. 혈압 때문에 짠 음식을 멀리 하셔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양념은 없을 것입니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렇게 활용하면 어르신들의 밥상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이처럼 마늘은 알맹이부터 우러난 물까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알뜰하고도 강력한 마늘 식초 활용 비법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소중한 지혜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큰 건강을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쏙 드셨고 정말 훌륭한 비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최고라는 짧고 강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늘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보약으로 만드는 모든 비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약물이나 음식의 성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준을 지금 바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루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전자레인지, 조리법이나 소주를 활용한 무설탕, 장아찌 방식으로 조리된 마늘을 기준으로 할 때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딱 서너 알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마늘 속의 매운 성분인 알리이나제 효소를 열과 알코올로 충분히 다스렸다고는 하지만 마늘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살균력과 강한 기운은 여전히 마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위장 점막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욕심을 부려 10알, 20알씩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배에 가스가 가득 차거나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너 알이라는 숫자는 어르신들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양이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섭취하는 시간대 또한 건강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급적이면 빈속에 마늘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중에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식사 중간에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위장으로 들어가야 마늘의 유효 성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흡수되며 소중한 위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서 식사 후에 속이 늘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고 밤잠을 설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의학적 주의 사항입니다. 마늘 섭취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거나 잠시 중단하셔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처럼 피를 맑게 하고 응혈을 막아주는 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피를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과 마늘을 동시에 과하게 섭취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지혈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몸에 멍이 잘 드는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섭취량을 하루 한 알 정도로 줄이거나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치과 임플란트 혹은 가벼운 위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완전히 멈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출혈을 예방하고 세포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먹은 마늘이 정작 중요한 수술 후에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문 뒤에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같은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익힌 마늘이라 할지라도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상처난 위벽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으신 후에 제가 알려드린 전자레인지 조리법으로 아주 부드럽게 익힌 마늘을 하루 한 알부터 천천히 시작하며 몸의 반응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안이 잘 헐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체질의 어르신들도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라 몸의 열기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손발이 시린 어르신들에게는 마늘이 최고의 천연 난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각하신 분들도 과도한 마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강한 기운은 머리 쪽으로 기운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 예민한 시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다른 곳은 다 건강해도 눈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는 옛 조상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꼼꼼하고 길게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시는 소중한 노력이 단 1%의 부작용도 없이 오직 건강하고 행복한 결과로만 이어지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마늘은 분명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섭취 방법이라는 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천연보약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현재 몸 상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피시며 이 황금 같은 지침들을 꼭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드신다면 마늘은 어르신들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모든 건강 비법의 여정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스스로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의 그 깊은 정성과 뜨거운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무거운 눈을 뜰 때마다 쑤시고 아픈 몸을 이끌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건의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그 아픔과 남모를 고민을 함께 나누어 왔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거울 속에 나이 든 내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식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그 주름진 손과 조금은 굽은 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훈장입니다. 어르신들은 이 사회에서 충분히 대접받으셔야 마땅하며 누구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당당하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알려드린 마늘 조리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어르신들의 소중한 여생을 더욱 빛나고 활기차게 해줄 건강한 약속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 설탕 대신 소주 한 컵을 부어 정성껏 장아찌를 담그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비싼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주방의 작은 식탁 위에서 올바른 지식을 실천하려는 어르신들의 작은 의지 속에 건강의 기적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고통스러운 병마와 외롭게 싸우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화답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황금 마늘전을 기분 좋게 한 입 드시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무설탕 장아찌를 꾸준히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삐걱거리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머지않아 꼭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밝고 건강한 미소는 곁에 있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알의 마늘이 어르신들의 혈관을 타고 돌아 전신의 생기를 불어넣듯 오늘 배운 이 지혜들이 어르신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어르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며 힘들어하는 동년배 친구분들이나 아직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어르신이 오늘 누르시는 공유 버튼 하나는 단순히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고 응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30년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녹여내어 어르신들의 식탁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보약 밥상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그날까지 저 전문가 박성준이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무거운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앞날에 찬란한 햇살과 같은 건강과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